안녕하세요. 포레스트 학원입니다. 음, 영상 촬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두정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촬영을 했었고, 오늘은 나머지 학교 오성, 업성, 신당 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감이 안 잡힌 상황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버벅거리기도 했었고, 네,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 머릿속에서 좀 복잡하게 꼬여서 촬영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제 뭐 자리를 잡았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첫 번째 시간보다는 네, 덜 쪽팔림도 있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중간고사에 일과에 해당되는 내용의 본문, 네,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은 일과는 총 3번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본문 1과 2, 그 다음 시간에는 3과 4,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4와 5, 이렇게 해서 총 3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1시간 더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촬영하는 시간에는 네, 1과에 해당되는 내용 전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1과에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그러한 내용이 이 글은 어디까지나 소설이고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한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네, 어떠한 사람의 일대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제를 찾게 되는데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글에 해당되는 교훈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좀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머리 좀 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대명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명사가 나타내는 그 등장인물이 과연 누구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석도 문장 구조에 따라서 나누면서 해석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문장, 자, 톰 미셸이라고 나왔습니다. 톰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브리티시 티처다라고 해서 네, 영국인 선생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색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네, 그 다음 문장 2번. In the 1970s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챙겨두셔야 될 거는 요 연도 뒤에 s가 붙었을 때 해석을 이 연도 때 이렇게 가시면 돼요. 1970년대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he라고 나왔기 때문에 또 그는 누구인가 위에서 봤던 톰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70년대 선생님께서는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어고요. 동사. 근무를 한다. 어디에서 근무를 하냐?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쭉 갑니다. 자, 영어 기숙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영국 기숙 학교가 되는지 또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왔죠. 네, 아르헨티나에 있는 네, 영국 기숙 학교에서 1970년도에 근무를 하게 된다. 내용 일치적으로 좀 확인을 해 두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네, 시간 표현으로 one day, 어느 날 나왔고 또 그가 나왔으니 이때 그도 역시나 네, 위에 나온 선생님이 될 거고요. 자, 그는 주어 방문했습니다. 어디에 방문을 했느냐? 비치에 방문을 했어요. 네, 해변가에 방문을 했고요. 여기도 잘 보시면 동사가 이렇게 2번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자,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and, or, but, so 이렇게 총 4가지로 연계되어졌을 때, 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동사이면 이거에 맞는
네, 병렬 구조 동사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는 해변가에 방문했고 그 다음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역시나 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의 펭귄을 발견하게 되는데 뒤에 보시면 네, 선행사인 명사 뒤에 대시 나왔다. 그럼 혹시라도 관계대명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해주셔야 되고요. 관계대명사일 경우 네,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구조로 올 거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네,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때 대시 네,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해석은 먼저 해주시는 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뒤에 문장 전체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게 된다. 이것도 물론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해석해야 될 게 관계대명사 문장 그리고 앞에 선행사 이렇게 연결해 준다. 그래서 어떠한 펭귄이 되느냐? was injured and alone. 그래서 네, 보시면은 injured라고 하는 건 다친 그리고 혼자인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다치고 혼자였던 펭귄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4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죠. 미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저는 표시는 하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은 그 다음에 동사 결정했습니다. 동사 뒤에 항상 목적어 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투부정사 왔더라도 뭐뭐 동사 뒤에 바로 투동사가 왔는데 이게 목적어 자리일 때는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해석하는 거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도와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역시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뒤에 목적어 오겠구나. 그 새를 네,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새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 나왔던 펭귄에 해당되니까 일단 등장인물,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표시 좀 하고 넘어갈게요. 위에서 나왔던 펭귄, 그 다음에 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는 he cleaned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 그는 선생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선생님의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 클린은 씻기다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씻겼다, 그것을 씻겼고, 먹이를 줬다, 그것에게 먹이를 줬고, 마지막은 그리고 입은 gave 주었다. 자, 그 펭귄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자, 후안 살바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럼 이때 이시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다 펭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또 동그라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안 살바도라는 이름까지요. 됐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점선으로 뜨뜨뜨뜨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여러분들 단락별로 제가 조금 나눠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끝났다. 첫 번째 단락은 네, 영국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영국 선생님이 1970년대에 어디에서 근무를 했으며 네, 펭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펭귄이 등장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 역시나 시간 표현부터 시작을 하지요. 시간 표현부터 시작을 하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다 라고 보셔서 여기까지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that day라고 했으니까 그 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역시나 from 그날부터 자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한 날부터 후안 살바도라고 하는 그 펭귄은 나왔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갑시다. 그날부터 이 펭귄은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살았느냐? 역시나 전치사 명사 구조로 뒤에 붙어 있다. on the terrace, 테라스에서 살고 있고요. 무엇의 테라스냐? 그의 방엔 테라스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부 해석하실 때는 뭐뭐의란 뜻으로 뒤에 거 명사, 앞에 거 명사 순으로 해석해 준다. 그의 방에 테라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의 방에 테라스는 어디에 있는 그의 방이냐? In the school dormitory, 학교 기숙사에 있는 그러한 방이다.
그럼 선생님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생님께서는 학교 안에서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때 펭귄도 함께 살게 되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the following. 자, 다음은 이란 뜻이고요. 자, 주어가 the following. 그 다음은 자, 이다란 뜻의 이거 가끔씩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동사가 물결 뜻일 경우에는 뭐뭐이다의 뜻이죠. 그 뒤에 걸 보어라고 하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어가 나왔을 때에는 그냥 동사와 함께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방금 전에 배우셨던 of 나왔으니까 이만큼 전체를 함께 해석한다. 그 다음은 그 이야기의 일부 혹은 부분입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콤마가 들어갔을 땐 부사적 표현으로 나중에 해석은 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빼놓고 그 뒤에 걸로 연결해서 가시면 돼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느냐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자, 무엇에 대한 the penguin 그리고 한 소년에 대한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the school 그 학교에서의 펭귄과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왔던 이 내용, 이 일과에 관련된 이제 소설과 관련된 내용이 쭉 흘러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등장인물 펭귄과 소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네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요 written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written 다음에 by까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항상 문장에서 동사가 나왔고 이거는 일단 형태가 완전 다른 과거 분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게 되겠죠. write, wrote, 네, written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가 쓰여졌을 때에는 과거 분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고 해석은 뭐뭐 되어진이라는 수동태적인 형용사 수동태 원칙적으로 보면 동사에서 온 표현인데 그 앞에는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서 비동사의 PP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지다인데 관계대명사 문장에 있는 동사는 우리가 해석할 때 형용사처럼 바꿔서 니은 받침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다고요. 그래서 역시나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뭐뭐 되어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여진이고 수동태 뒤에 by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넘어갑니다. 7번. 7번도 from the first day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역시나 전치사 뒤에 명사인데 그 뒤에 대시 나와 있는 앞에 명사다. 그리고 that 나왔다. 혹시 관계대명사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관계대명사일 땐 불완전한 문장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네모칸을 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문장 끝까지 가도 상관은 없는데 해석을 잘 해보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의 구조를 나눠봅시다. 처음에 주어, brought가 동사, 그 다음에 펭귄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네. 이상하다. 관계대명사는 분명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건 바로요. 앞에 있는 요 선행사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day라고 해서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 that을 관계부사 where로 써주셔야 맞기는 한데 지금처럼 뻔한 시간이 나왔을 경우 우리 관계부사 대신에 이 that이라고 하는 애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부사와 유사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that이다. that은 만능이죠.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다 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관계 대명사를 지금처럼 또 다른 사물이 왔으니까 which라고 쓰실 수 없고요. 됐죠? 다른 거. 관계부사는 원래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요렇게는 바꾸어 쓰실 수는 있어요. 됐죠? 혹은 원래 문장 맨 마지막에 있던 전치사를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으로 끄집어낸 거니까 이 문장을 또 요렇게 바꾸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맨 앞에 써 있었던 오늘 문장 맨 뒤로 뺄 수도 있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om the first day, 첫 번째 날부터. 어떠한 첫 번째 날이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관계사에 속해서 그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다. 그럼 해석하실 때 여기 네모칸 처리되어 있는 이 지점을 먼저 해석을 해주시고 앞에 있는 명사에다 붙이는 거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주어는 항상 이나 가 붙여서 해석해 주시고 동사는 뭐뭐 하는 지금은 과거형 왔으니까 뭐뭐 했던 이렇게 해석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데려왔던 펭귄을 내가 펭귄을 데려왔던 그 첫 번째 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학교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펭귄을 내가 데려왔던 그 첫 번째 날부터 아직까지 문장에 주어 동사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에 진짜 주어가 나오고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자, 한 명의 학생, in particular라고 하는 건 그냥 단어죠. 특히 라는 뜻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특히 한 명의 학생이 원했습니다. 역시나 동사 뒤에 목적어인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있을 때 명사처럼 해석하자. 명사로 해석하는 거 뭐뭐 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목적어니까요. 도와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 뒤에 거 with his care, 그의 돌봄과 함께 도와주고 싶어 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일단 사람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표시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펭귄이는 지금 보시는 펭귄. 이거 노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란색 동그라미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 등장인물 소녀는 핑크색 동그라미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초록색이었죠. 이렇게 표시를 해둡시다. 자, 7번에서도 자, 내가 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고요. 펭귄은 노란색 처리돼서 펭귄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 학생, 그 소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is care 이렇게 나왔으니까 누구의 돌봄이냐? 한 학생의 돌봄이다. 자, 그 다음 문장 his name was 그의 이름은 뭐뭐였습니다. 디에고 곤잘레스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일단은 그의 라고 나왔으니까 그 학생, 소년의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였다. 넘어갑니다. 디에고는 됐죠. 자, 디에고는요, 샤이 보이예요. 부끄러움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역시나 소년 뒤에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자, 제가 네모칸을 치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 디에고가 주어로 나왔고, 비동사, 당연히 뒤에 거 보어. 동사 뒤에 보어 아니면 목적어일 텐데 보어나 목적어에 달라붙어 있는 이 관계 대명사들은 문장 끝까지 네모칸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먼저 해석해서 앞에 있는 내 소년에게 이렇게 붙여준다. 어떠한 소년이었느냐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여기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일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장이 좀 길어요.
근데 이거 그냥 두 개씩 끊어서 가셔야 돼요. 어떠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느냐?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seem to 동사 원형.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맞죠?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거 첫 번째 단어와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be frightened of. 뭐뭐에 대하여 두려워하다. 는 뜻으로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하나, 뭐인 것처럼 보이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다.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다. His own shadow. 그의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샤이한 보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 이 문장을 가리고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좀 복잡하고 관계대명사 들어가면서 한번 seem to 동사 원형 한번 그 다음에 be frightened of 한번 이렇게 돼서 복잡해진 걸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됐죠?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하다 보니 어젯밤에 저지른 그 나쁜 행동들이죠. 어젯밤에 자기 전에 제가 저지르는 매번 의식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아침에 이렇게 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0번. 자, 첫 번째 문장 he가 나옵니다. 그는 역시나 그 소년에 해당되는 디에고에 관련된 얘기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는 struggle with 이렇게 나왔다. struggle이라는 단어 외우시면 됩니다. 싸우다.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with his classes. 자, 그의 수업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됐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그렇게 뿐이는 안 되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수업들과 싸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가? 혹은 공부를 못해서 그 수업에 참여하는 게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인가?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and 나왔으니까 병렬일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주어 동사 나왔으니 그럼 한 문장 한 문장 병렬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이렇게 나왔고 주어 그 다음에 seem to 동사원형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non of 복수 명사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non of 복수 명사라고 하는 건 뭐뭐 중에 아무것도 이런 개념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금 이제 고의가 되셨으니까 one of 복수 명사 이거는 뭐뭐 중에 하나란 뜻이 되죠. 그죠? 얘네도 똑같아요. 근데 논이라고 하는 건 없다의 뜻이니까 뒤에 거 복수 명사들 중에 아무것도 동사 부분에다 이제 not의 의미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뭐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방과 후 활동들 중에 아무것도 뭐뭐처럼 보이지 않는다. 됐죠? 뭐처럼 보이지 않느냐?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앞의 문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돼요. 앞의 문장, 그의 반들과 그의 수업과 함께 싸우고 있다. 라는 말은 수업에 잘 참여를 못하고 있는 학생이고, 더군다나, 엔드는 더군다나, 자, 방과 후 활동들조차도 어울리는 것이 없어 보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학생은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장 역시나 he가 나왔으니까 저는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는 자, he was neither 역시나 단어 표현으로 나왔네요. neither A nor B. 자, n이 하나 붙어 있는 거다. either A or B. 일단은 neither A도 아니고 not의 의미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는 강하지도 않았고 athletic, 뭐 활동적인 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맞기는 할 겁니다. 이거 운동선수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다.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돼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강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지도 않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보시면 돼요. 보면은 10번 문장에서 여기에 나온 10번 문장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였어요. 11번 문장 운동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됐죠?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서 12번 오늘 럭비 필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색깔 좀 바꾸고 자 럭비 경기장에서 이거의 예시다 바라보시면 되죠. 네, 럭비 경기장이 나왔고 애틀레틱과 관련돼 있구나. 럭비 경기장에서 nobody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자, no가 붙었고 body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패스 no는 항상 부정어는 동사에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아무도 패스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단어 패스 A to B. 뜻은 A를 B에게 건네주다라는 뜻으로 그 공을 그에게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됐죠? 또는 end war 벌써 병렬 구조 왔구나. 그러면 찾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nverse 동사 두 번째, past 동사 첫 번째. 항상 병렬 구조일 때 동사가 엮여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과연 현재형이냐 아니면 과거형이냐 이거 신경 써주셔야 되고 현재형일 때는 두 가지로 단수, 복수 s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나오는 문장 involved in이 한 단어고요. 그 뒤에 힘은 네, 역시 그 주인공 디에고를 말하는 겁니다. 자 포함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그를 역시나 이것도 바라보셔야 돼요. nobody가 주어로서 쓰였고 동사가 두 개가 됐으니 건네주지도 않았고 네, 포함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게임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except to 이것도 단어죠.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으로 except to 뒤에 동사 원형 쓴다. 네. make fun of는 단어로서 놀리다. 그를 놀리는 것 이외에 네, 혹은 이외에 혹은 제외하고 두 가지 뜻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놀리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게임에도 그를 참여시켜 주지 않았다. 네, 놀림의 대상만 되었다. 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소년에 대한 네, 이 주인공인 디에고 곤잘레스라고 하는 이 학생에 대한 내용, 등장인물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인물인지.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디에고의 early education 이렇게 나옵니다. 디에고의 초창기의 교육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육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문법적으로 하나 달아볼 만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had not prepared. 됐죠? 자, 동사가 지금처럼 완료형 had pp 완료형 과거 완료로 쓰인 경우 항상 이 과거 완료 had pp라고 하는 건 과거형 이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해 줘야 줄 때 쓰는 거라서 네, 이 동작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이 과거형으로 쓰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비교가 되는 과거형 동사가 갖고 있는 문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건 역시나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해석하면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디에고의 그러한 조기 교육,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육은 not 달라붙어 있고요. 준비가 잘 되어지진 않았어요. 준비를 시켜주진 않았는데 누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진 않았느냐? 역시나 디에고를 잘 준비가 되어지도록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끊고 갈 거예요. for life. 삶을 위한 어디에서의 삶이냐? His new school. 그의 새로운 학교에서의 삶에 그렇게 잘 적응을 해주도록 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한 가지만. 그의 새로운 학교야. 그의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건, 네.
톰 아저씨가 근무했던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이야. 됐죠? 영어 기숙학교예요. 영어 기숙학교에 얘가 새롭게 왔던가 봐요. 정확히 언제 왔다라는 시점은 없는데 이쪽으로 새로운 학교의 삶에 잘 적응을 하도록 준비해주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그 전에 배웠던 내용, 분명히 이 학교는 영어로만 사용해야 되는 학교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는 지금 아르헨티나 이 나라에서 영어 학교에 있던 겁니다. 원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예요. 됐죠? 정확히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스페인어 는 제 기억에는 아닌 것 같은데 스페인어가 아니고 스페인어 계열에 속한 그 나라 이름이 떠오르진 않네요. 아무튼 비슷한 언어예요. 그래서 모국어는 일단은 영어가 아니다. 근데 영어만 사용하는 기숙학교에 있었다. 근데 얘가 초창기 받았던 교육이 아무래도 제가 예상을 하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다라고 하다 보니까 영어에 그렇게 등한시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is knowledge 이렇게 나왔고 일단은 주어 자르고 봅시다. 자, 그의 지식, 영어의 그의 지식은 이렇게 출발을 하죠. 영어에 대한 그의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네, was limited, 제한되어져 있었다. 역시나 비동사 뒤에 보어. 됐죠? 자,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챙기고 갑시다. 위에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과거, 됐습니다. 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네, 과거형과 과거형 이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형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과거형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됐죠? 과거형과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이게 먼저 일어난 일 준비가 다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13번인 이유 때문에 영어가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동그라미네요. 그는 avoid, 피하게 되었습니다. conversation을, 의사소통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친구 관계가 좀 좋지 못했던 이유는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However, 그러나 나옵니다. 뭐 그러나가 나오면 언제든 중요한 문장일 수 있고 이 문장을 빼든 아니면 however만 빼든 그건 선생님들이 내시는 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왜 여기에 들어가고 however가 왜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디에고 나오네요. 그러나 디에고는 동사 그러나 디에고는 즐겨했습니다. The company of Juan Salvador. 후안 살바도의 동료가 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 동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동그라미 칠게요. 펭귄이라는 말이긴 한데 이 동료가 붙어서요. 펭귄의 동료라고 했으니까 디에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deed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실이란 뜻의 연결사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에 however가 들어간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학생들과는 의사소통을 잘 못했던 배경을 갖고 있던 학생이다. 다른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했던 학생인데 그러나 디에고는 펭귄의 동료가 펭귄의 친구가 되는 것을 즐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동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however가 들어갔다. 네, 바라보시면 되고요. 실제, 그 다음 문장 갑시다. 실제로 on the terrace, 테라스 위에서 디에고는 동그라미. 자, 디에고는 couldn't, 어이구. 디에고는 couldn't relax,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나. 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디에고가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테라스는 당연히 네, 펭귄이 살고 있는 그곳이다. 그래서 펭귄과 있을 때는 편안해졌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16번. 자, 그는 네, 역시나 그 남자 소년 디에고를 말하는 거고요. 그는 had 가지고 있었어요. 몇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관계대명사가 보이네요. 네모칸 처리합시다. 됐죠? 어떠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예 친구가 없던 것은 아니네요. 자, 역시나 주어 생략되어 있고, 네, 주격 관계대명사다. 또한 had trouble 동사 ing 단어네요. had trouble 동사 ing. 이 동사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역시나 fit in,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가졌던 친구들 이렇게 되죠. 항상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네, 무조건 형용사처럼 뭐뭐 하는, 뭐뭐 했던 과거형일 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요. 자, 그럼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 네, 자기와 비슷한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끼리끼리 놀고 있다. 그 다음 문장. 자, looking after 이렇게 단어로서 시작을 하고 일단은 동사 찾았으니까 동사에서 끊어볼게요. 자, big food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자르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있는 단어 looking 나왔으니까 아, 동명사 주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동명사 주어는 어디까지 네, 주어니까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해석을 해주시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석을 함께 하자라고 보면 되고 시작 지점부터 단어가 터져서 일단은 단어부터 할게요. look after라고 하는 이것은 네, 돌보다라는 뜻이고 네, 동명사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 돌보는 것, 동사, 네, 동사죠. 동명사다 하더라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뒤에 또 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펭귄을 돌보는 것 하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진짜 주어가 오는 거고요. 펭귄을 돌보는 것은 was 뭐뭐였다, good 좋았다. 누구에게? for those boys 이러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자, 일단은 펭귄 나왔으니까 펭귄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네, 노란색 동그라미. 그 다음 문장 그들은 뭐 친구들이다. 여러 명이 나오는 건 무조건 친구들일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먹이를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 fed는 먹이를 주다란 뜻이라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 무엇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 이 순으로 해석을 해주신다. 그에게 생선을 제공해 주었고 첫 번째 병렬 동사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병렬 동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쓰이는 거 and or but로 써주고 마지막에 간다. 세 번째 동사. 자, 테라스를 청소해 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내주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와 함께 보내게 된다. 이때 그는 네, 펭귄을 말하는 거라서 저는 다 또 노란색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단락도 끝이 난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자, 디에고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표현. 두 번째 단락에서 디에고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고 왜 그렇게 샤이보이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단락에서는 디에고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왔고 하지만
펭귄을 만났을 때에는 적극적인 친구로 되었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입니다. 됐죠?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 수업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19번. One day, 어느 날. 시간 표현이요. I took. 자, took, 나는 데려갔어요. 원래대로 보면 이건 단어입니다.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라는 뜻이고, 자, 후안 살바도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쳐줄게요. I부터 쳐줘야겠네요. I는 그 선생님입니다. 계속해서 시점이 바뀌어요. 말하고 있는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후안 살바도르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네, 학교 수영장에 데려갑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요. 위에서 나왔던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데리고 갑니다. 장소도 바뀌었을 뿐더러 네, 선생님도 등장하면서 데리고 간다. 그죠?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었으니까 단락이 변화된 거다라고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라는 접속사고 네, 뒤에 접속사니까 문장이 콤마까지 연결되어져 있을 거야. 그 문장 안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바라보시면 되고요. 이것 뜻을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 그 물결의 뭐뭐라는 뜻은 거기 안에 주어와 동사를 넣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수영하는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가 봅니다. 자, 수영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그 다음 문장 우리는 나온 단어입니다. bring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자, 데려갔어요. 후안이라고 하는 이거 지울게요. 후안 살바도 펭귄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그 물이라고 하는 건 수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영장에 데리고 갑니다. 일단은 후안 살바도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먼저 쳐줄게요. 자, 문장이 완전하게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뒤에 투부정사가 왔다라고 하는 건 부사적으로, 네, 부사는 항상 문장 완성되고 나서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가 달라붙을 수 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 보다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if가 왔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이 되느냐? 자, 이거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라고 바라보시고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이만큼의 문장이 왔다. 자,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됐죠?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물가로 데려갑니다. 됐습니다. 자, 역시나 그는 이때는 펭귄이 된다라고 바라보셔서 동그라미 쳐놓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또 펭귄이 나왔으니까 또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자, 펭귄 나왔고 그 다음도 갑니다. 펭귄이 또 어려운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됐죠? 자, 이거 먼저 동사 먼저 설명해 드리고 갑시다. 아까 봤던 헤드 PP인가? 맞는 얘기입니다. 헤드 PP로 쓰였다. B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죠. 근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동사가 하나, 두 개만 왔을 때는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3개 이상 됐을 때는 첫 번째 거 2개 쪼개서 뭐지? 생각해 보시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2개는 뭐지? 비동사의 동사 ing. 위에 거는 과거 완료, 아래 거는 진행형.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형이다. 그 예전에 뭐뭐 하고 있었구나 하고 있다의 뜻의 진행형이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었느냐 living 나왔으니까 예전에 살고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형이라고 했어요.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는 게 헤드 PP니까 네. 그
데려가기 이전에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도 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동사 여기까지 끝.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 The school, 학교에서 살고 있었고요. 기간 표현 나왔죠. For several months. 몇 개월 동안, by then, 그때까지 몇 개월 동안을 학교에서 살고 있었다. 펭귄은 바다에서 사는 애죠. 수영을 잘하고요. 하지만 얘가 처음에 발견됐을 당시에 분명히 상처 입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쵸? 기억나셔야 됩니다. 상처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 나고 나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던 애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형이 쓰였다. 그리고 그 동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데려가기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게 A, B, 동사 원형 주어지고요. 알맞게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넘어갑니다. however 나왔으니까 또 중요하구나. however, in all that time의 뜻 혹시 아세요? 그냥 이건 단어처럼 기억하세요. 자, 그때에 됐죠? 대신 그 시간은 때에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그는 had never been able to swim. 동사가 이만큼이다. 전 이렇게 쪼개 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had pp 나왔고요. 됐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단어가 달라붙어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이 나와 있다가 그냥 동사의 시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의 뜻의 can이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래서 수영을 할 수 4번이니까 없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됐죠? 자, 역시나 과거 완료 왔으니까 표현을 해보면 누구랑 맞춰야 되는 것이냐. 데려오기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 몇 달 동안 수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 됐죠? 왜냐하면 문장 뒤로 이어진다. 그의 깃털이 여기까지는 될 거고요. had been damaged.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현인데 수동태까지 왔네요. 역시나 3개 쪼개는 거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had pp, 뒤에 있는 두 가지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 됐죠?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 이렇게 되어진 거다. 그 예전에 뭐뭐 되어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이 윗문장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 그대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똑같이 예전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바라보셔서 이거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수동태 처리된 것만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많이 써보세요. 어쩔 수 없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해야 됐던 내용이고요. 뭐 일단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헛기침에 이상한 소리도 냈기 때문에 조금 오늘도 불만은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겠죠? 점점 좋아질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느냐? 구독해! 많이 보세요. 많이 구독하시고 많이 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왜 잘 되고 있지? 라고 느끼실 날이 곧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술 한번 사달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